일제 식민지 지배한 민족운동의 전개 6번 광복을 위한 노력.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벌이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930년대 만주에서 전개된 한중연합작전과 항일 유격 투쟁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만주에서의 항일 투쟁은 1930년대의 만주 한중연합작전의 전개, 만주에서의 항일 유격 투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복을 위한 노력은 먼저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 한국 광복군 독립에 대한 결의를 다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 광복군은 태평양 전쟁에 참여해서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벌였다. 그래서 태극기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굳세게 싸우자 자유를 찾자 등의 글귀를 적어 독립에 대한 결의와 항일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는 거죠. 이 6단원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양세봉 장군, 지청청 장군이 한중연합작전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디에서요? 만주에서. 이 중에서 지청천 장군은 또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김구,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한인애국단을 이끌었죠. 한인애국단 단원이, 한인애국단을 이거.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가 이거를 단행했어요. 한국 광복군을 40년에 충칭해서 창설했고요. 그래서 도입했던 이 태극기입니다. 우리 한국 광복군이 독립의 염원을 태극기 이렇게 기록한 모습이에요. 자신이 한국 광복군 대원이었다면 이렇게 태극기에 결의를 쓸 수가 있겠죠.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다. 동무야 잘 싸웠다 조선의 혁명군. 총 끝에 번개불이 반짝거리어 악마의 외놈들을 쳐부수던 밤, 악마의 외놈들을 쳐부수던 밤. 이 노래는 1930년대 조선혁명군이 부르던 군가입니다. 조선혁명군. 일제에 맞선 조선혁명군의 항일투쟁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양세봉이 이끈 조선혁명군은요, 1929년에 결성이 됐고 3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양세봉 장군의 즉 흉상이에요. 중국 랴오닝성. 근데 불행하게도 양세봉 장군은 1934년 일제 밀정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의 활동이 이후 이제 약화가 되게 돼요. 안타깝죠. 이 양세봉 장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의부에서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30년대 이 조선혁명군이 이끌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던 당시 30년대 초반에 김자진 장군보다 더 유명했던 장군이 바로 양세봉 장군이었어요. 양세봉 장군이 지휘하던 군대가 조선혁명군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1930년대 만주는요. 만주는 지금 동북 삼성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랴오닝성, 지린성, 흥룡강성. 그래서 헤이룽장성이죠. 중국 동북 지역은 이제 옛날 우리는 만주라고 불렀죠. 이 만주 지역은 지리적으로 소련과 가까워서 일제부터 사회주의가 전해졌는데 1920년대부터 우리 동포는 이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한 항일단체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20년대 후반에 3부가 참의부, 정의부, 심의부가 3부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심의부. 3부가 미스야 협정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통합운동을 벌였는데 이후 이제 결과 국민부와 남만주의 국민부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재편되는데 남만주의 때서는 국민부가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요. 북만주의 때에서는 혁신의회가 해체된 이후에 조직된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 활동을 했어요. 1930년대에는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이 수십만 명이 일어나는데 일제히 탄압을 피해 이동한 독립운동가들과 일제히 수탈을 피해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만주는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일제가 1931년에 만보산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서로 배척하도록 일제가 이간질시켰어요. 오른쪽에 만보산 사건, 31년에 일어난 사건 볼게요. 중국 지린성에서, 만주에서죠. 만주의 지린성에서 수로 개착 문제를 둘러싸고 농업용수를 갖다 쓰는 수로를 둘러싸고 한국 농민과 중국 농민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사상장 없이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한국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가짜 페이크 뉴스, 허위 정보를 이 식민지 조선에 한국에 퍼뜨린 겁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한국인들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습격을 했어요. 그때 중국인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냐면 한국에서, 이 식민지 조선에서요. 호떡집에 많이 기억나서 호떡집, 우리 호떡 알잖아요. 그 호떡집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 질러버린 거, 불을 질러내고 인류 중국인에 대해서 테러를 감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결과가 중국에 알려져야 중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하는 감정, 즉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중국 내 만주 지역의 동포들과 독립군이 더 활동하기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게 연쇄적인 나비 효과였습니다. 이 만보선 사건은 일제가 조작해서 확대, 퍼뜨린 페이크 뉴스에 인해 가지고 한중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켰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 한중연합작전의 전개가 일제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32년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면서 만주 일대는 사실상 일제의 점령 지역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높아진 가운데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각각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쟁을 전개를 했어요. 먼저 남만주 일대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서요. 영능가와 흥경성이라는 지역에서 일본군을 격퇴했어요. 영릉과 흥경성이 남만주 일대에 있었던 지리적 지역 명칭이에요. 이때 일본군이 막 전투기하고 장갑차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것을 다 격파했던 유명한 전투가 영릉과 흥경성 전투고, 누구와 같이 했다? 중국 의용군과 합치했다. 누가?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인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북만주 일대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2014년에 나온 영화 암살에서요. 주인공 전지현 씨가 소속된 설정으로 나온 군대가 바로 이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었죠. 그러나 일본군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중국군의 활동이 위축됐고 독립군의 활동도 좀 어려워졌어요. 어, 조선혁명군은 이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이 34년에 전사한 이후에 세력이 약해졌으나 30년대 후반까지 항일 투쟁을 전개했고, 이들 중 일부는 동북 항일 연구에 가담한다. 지청천을 비롯한 한국 독립군 일부는 중국 관내라는 곳은 어디냐? 만리장성 안쪽이라는 겁니다. 중국 본토를 말해요. 만주는요, 만리장성 바깥에 있어요. 여기를 산하의관 안쪽에 있다. 만리장성의 동쪽 관문인 산하의관 안쪽이 관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은요, 관외 지역이에요. 관외. 만리장성 바깥쪽이라는 거야. 세외라고 쓰죠. 세외. 요세외. 만리장성 바깥에. 이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1940년에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되죠. 오른쪽 사료는요,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의 합의, 한국독립군과 중국항일군의 합의, 바로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합의 내용입니다. 한중연합작전 내용이에요. 어디에서요? 만주에서.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의 전개 내용을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주에서의 항일유격 투쟁은요, 일제가 만주사변을 익히고 중국을 침략하자 중국 공산당은 이에 맞서 항일 무장 투쟁을 주도를 했어요. 만주에 거주하던 한국인 사회주의 세력들 여기에 호응해서 항일 유격대를 조직했죠. 중국의 사회주의 세력과 힘을 모아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만주 지역 곳곳에 만들어진 항일 유격대를 통합해서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직을 합니다. 1933년에. 이후 동북인민혁명군은요, 사상에 관계없이 모든 반일 세력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동북항일연군으로 확대 개편해요. 1936년에요. 동북항일연군 내에 한 부대로 편성된 한일유격대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까지 포함하여 조국광복회를 결성을 했는데 1936년 이들은 국내 민족운동가들과 함께
함경남도 일대를 습격하여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의 일제 통치구를 파괴합니다. 이 사건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천보 전투라고 하거든요. 바로 뭐냐 이들은 우리 북한 지역의 김일성 항일 유격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이 사건이 국내 신문에 보도되면서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이 알려졌던 거죠. 그러나 30년대 후반에 일본군의 대공세로 동북항일연군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군사활동이 어려워지자 남은 부대가 대부분 소련의 연해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김일성 부대도 이제 소련의 연해주로 이동했던 거죠.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도요. 이후에도 이들 세력은 만주 지역에 소규모의 부대를 파견해서 유격 활동을 계속했고요. 일부 한인 유격대는 광복 이후 소련군을 따라 국내에 들어와 바로 일부 한인 유격대 바로 김일성 항일 유격대예요. 북한 정권을 세우는 핵심 세력이 됐던 거죠. 지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시게 남만주 조선혁명군 여기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항일연군은 여기 보천보전투 여기 있었다. 여러분 그 일본군 그 일본의 그 만주에서 731 부대라는 저기 그 화학전 생물학전 그 실험 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아주 잔혹한 생체 실험을 했는데 그 대상을 마우타라고 그랬는데 마우타라 끌려가서 강제로 생체 실험을 당하고 희생된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주로 누가 붙잡혀갔냐면 이들이었습니다. 동북항일연군들이 많이 끌려가가지고 희생당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사실로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의 해고 내용입니다. 조선혁명군 계기화 선생과 한국독립군 조경환 선생의 회고록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만주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은 이 지역의 험한 지형과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은 겨울에 제대로 된 방한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동상에 걸렸고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을 비롯한 독립군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만주 일대에서 일제에 맞서서 싸웠다는 거죠. 언제? 1930년대 이들의 항일 무장투쟁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1930년대 활동하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의 항일 유격 투쟁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동북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가 되고요. OX가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군이 아니라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3-2번은요.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벌이다. 중일전쟁의 먼저 진단평가 1번.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면서 되겠고요. 그 다음 일제히 침략전쟁 확대로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 국왕 숭배 사상을 주입하는 한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일제가 한국인과 중국인의 갈등을 조장한 사건이 31년 만보산 사건. 그 다음에 자료학습 1번 31년 만주를 침략해서 일제가 장악한 사건이 만주사변이죠. 그 다음에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연합해서 영릉가와 흥경성에서 북만주에서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은 조선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에 가담을 하게 해서 활동을 이어갔고요. 지청청장군을 비롯한 한국독립군은 관내로 인해서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한국광복군이 되었다. 지청천장군은 이제 백산 지청천장군, 대한제국 마지막 무관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 육사 나와서 일본군에 복무하다가 3.1운동 때 탈출해서 이제 들어와서 서로군정서를 지휘했고,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을 겪었고, 다시 탈출해서 만주로 돌아와서 삼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을 30년대 전반에 한국 독립군이 그거 지휘하셨고,
40년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셨죠. 광복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 초대 재헌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병역법을 제정하시는데 기여하신 분이 이제 독립운동가 지청천 선생이십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셨죠. 그 다음에 만주에서의 한일유격 투쟁. 여기서는 4번은 조국광복회가 되겠죠. 조국광복회. 그 다음에 양세봉 등이 지휘한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군. 그 다음 형성평가를 보겠습니다. 1-2번 한일유격대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포함하여 조국광복회를 결성을 했다. 맞죠? 양세봉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아니라 조선혁명군이죠. 그래서 틀렸다.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한 군사조직. 양세봉이 나왔어요. 부사령 이진탁. 이건 바로 뭐냐? 이 선언한 군사조직은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양세봉이 전사한 후 세력이 크게 약화됐고요.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항일작전 수행했고요. 구성원 중 일부가 동북 항일연구에 가담했고요. 영릉과 흥경성전투에서 일본군이 격파했죠. 북만주 지역에서 독립된 한국 독립당의 군사조직은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요청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적절한 것.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는 장기간 항전할 것을 명시한다. 바로 한중연합작전이야. 만주사변을 배경으로 한중 양군이 합의했다. 맞죠? 이와 같은 합의 일제는 미스야협정. 미스야협정은 1925년에 한 것이고요. 위의 대화 내용은 193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민서의 진술이 틀렸죠. 서진. 영릉과 전투와 쌍성보 전투에서 일제에게 승리하는 바탕이 됐다. 바로 한중연합작전에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됐죠. 영릉과는 조선혁명군이고 쌍성보 전투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다영과 서진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됩니다. 하은은 왜 틀렸냐면 이 합의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독립군들은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로 통합됐다. 아니죠. 3부가 있었던 거는 20년대 시기죠. 이때는 북만주의 한국독립군과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으로 나뉘어서 한중연합작전을 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